안녕하세요. 권영호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본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여러분께 무언가의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서 도중하차 또는 밀어버리신다면 어떠한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서 영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는 2017년식 EQ900 배기량 5000cc 자동차고요. 현재 총 주행거리가 98,325km를 주행했습니다. 이 자동차가 방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너분의 직캠을 이용해서 촬영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 보셨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RPM 메타입니다. 시동을 걸면 RPM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상적인 RPM 모드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엔진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자동차는 이쪽으로 4실린더가 있고요. 또다시 이쪽으로도 4실린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저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옵니다. 인테이크 매니홀더가 4개씩 그래서 V8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시동을 걸면 RPM이 춤춘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 원인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정비를 하셨답니다. 인젝터 바꾸셨답니다. 점화 코일, 그 다음에 스파크 플러그까지 바꾸셨답니다. 흡기 청소도 했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트로틀 밸브 ETC 모터입니다. 여기까지 이 어셈블리도 바꿨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배터리까지도 바꿨답니다. 배터리는 왜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노후화가 되면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배터리도 바꾸셨답니다. 이렇게 정비하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이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300~400만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300~400만원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300만원 정도 내지 320~30만원 그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뭐 정비사마다 정비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300~400만원이라는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동차에서 시동을 건 순간 RPM이 춤추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렵니까? 물론 나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을 수 없다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진단하고 정비해주는 정비사님께서 막연하게 이 부품을 갈아보자 또는 저 부품을 갈아보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글쎄요 한 번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EMS 쪽으로 무엇이 잘못되면 RPM이 춤을 추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여러분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이 자동차의 정비 방향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기대를 갖지 마시고 또 관심도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자
아니면 또는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진룸을 벗어나서 보드로 가보겠습니다. 보드로 돌아왔습니다. ECU로 엑셀 페달 센서입니다. 엑셀 포지션 센서 MAP 또는 MAF, AFS 모두가 다 공기랑 관련된 센서입니다. 그리고 냉각수 온도 센서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ECU에서 분사를 합니다. 분사된 연료를 보고 ECU가 이그니션, 스파크 플러그로 불꽃을 보냅니다. 이때 폭발하면서 RPM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크랭킹 할 때도 RPM은 나오겠지만 공회전 RPM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엑셀 포지션에 맞는 공회전 RPM이 나옵니다. 그런데 RPM이 하이가 나온다, 로우가 나온다. 로우가 나오면 ETC 모터가 얘 값이 변하면 공기량 센서 값이 변하는 겁니다. 연료 분사량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점화 시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진각과 지각을 반복하면서 RPM이 나오는데 시동을 거는 순간 RPM이 일정하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곧 엑셀 포지션 센서가 잘못됐으면 이러지 않습니다. 즉 엑셀 포지션이 공회전 상태에서 키 온입니다. 온 상태에서 일정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가 오르락내락 한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결론은 엑셀 포지션 센서 값은 일정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RPM이 하이가 나오거나 로우가 나올 때 ECU가 휠 컷을 시키면서 점화 시기를 제어하면서 RPM 변동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엑셀 포지션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면 ETC 모터도 제외입니다. 왜? ECU의 말을 충실히 들었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이 공기량 센서 신호가 잘못될 수 있는 조건, 냉각수 센서 신호가 잘못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에어프로 센서 신호는 엔진 오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냉각수 온도는 냉각수 비중이 적절하면 WTS라는 센서의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특성 서미스터라는 원리인데 5V, 0V. 자, 여기서 0도씨, 120도씨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결론은 이 전압이 들어가야 되는 자동차인데 이 전압이 들어갔다, 그럼 연료를 줄이는 것이고요. 이 전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돼 가지고 이 전압이 들어가면 연료 분사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곧 냉각수 온 센서 신호가 잘못되면 연료 분사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 자동차의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엔진 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입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진단기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캐너로 왔습니다. 여기 엔진 공회전이라는 말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크해놓은 항목이 있습니다. 흡기 앞 센서 전압입니다. 맵 센서입니다. 그리고 냉각수 온 센서 전압이라고 보이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지금 제 머리 위로 RPM이 나오죠? 이 RPM이 춤을 춘다,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거 맵 센서라는 거, 흡기압 센서입니다. 이 전압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 또는 냉각수 온도 센서 이 전압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 또 냉각수 비중하고 엔진 오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엔진 오일을 여기서 이 스틱을 빼서 측정해 봤습니다. 엿 같습니다. 엿 쩍쩍 달라붙습니다. 일반적인 엔진 오일 갖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동차는 여기에 엔진 오일을 넣으면서 어떤 첨가제, 아마 이걸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오일도 아닌데다가 첨가제까지 주입을 해서
엔진 오일이 끈적거리는 오일, 또 점도가 뻑뻑한 오일을 만들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자동차를 정비하는 분들은 그 증상을 보고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부품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얘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1.1로 돼 있었죠. 네, 현재 작업을 끝내면서 0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0.9바입니다. 압력 차이가 있으면 냉각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캡도 바꿨습니다. 냉각수 비중을 측정해 봤습니다. 열간 시에 측정된 비중이 자그마치 45도였습니다. 비정상적인 냉각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팬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지가 날리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바람 불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꺼질 겁니다. 결론은 엔진 오일은 단순 교환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팬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단순 교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플러싱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단시간 동안에 클리닝이 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1박 2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몇백 킬로를 운행하면서 내부에 묻어있는 끈적거리는 엿 같은 오일을 배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되면 좋겠는데 작업해 보니까 이 자동차는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차가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냉각수 정비는 거의 하루 걸렸습니다. 에어 브리딩이 참 어려웠습니다. 전에 손댔던 EQ900 자동차는 에어가 잘 빠졌는데 이 차는 에어 브리딩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냉각수 교환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 갭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정상적이진 못하지만 스파크 플러그 갭은 RPM이 춤추는 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이렇게 완료된 자동차가 이제는 시동을 걸 때마다 올라갔다가 그냥 쭉 떨어져 버리는 왕 이게 아니라 시동 걸면 왕 쭉 떨어져서 금방 공회전 RPM으로 복귀되는 그런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 자동차처럼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배기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기구입니다. 운전석 쪽 배기구고요. 공회전으로 시동을 걸어놓고 있었더니 여기서 물 떨어지는 게 보입니까? 물 떨어지는 겁니다. 이쪽은 조수석 쪽, 승객석 쪽인데 여기 배기구에서 물이 떨어져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스파크 플러그 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만 RPM이 댄싱하는 모습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비를 마치는 걸로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SM525 자동차처럼 RPM 드롭이 무척 느린 것이 아니고 이 차는 RPM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즉 왕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경제 활성화적인 측면으로 부품 교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맵 데이터나 WTS의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들어가느냐, 필요 이상으로 높게 들어가느냐 또는 낮게 들어가느냐, 이것을 관찰해서 정비의 방향을 잡으시면 애국적인 차원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경제를 위한 정비 결과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리가 이렇구나 라고 EMS라는 걸 알고 있는 정비사분을 이용해서 여러분 자동차를 관리해 보시면 어떨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